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TV입니다. 이 마침내 선거의 이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이 마침내 이제 이재명이 51.7%, 그리고 김문수가 39.3%, 이준석이 7.7%에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12.4% 차이가 났습니다. 자, 것이 결국은 출구조사가 지금까지 뭐 98% 이상 거 다 맞았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은 12.4% 차이로 뭐 골든 크로스가 역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은 이 패배가 한 것이 역부족이었다. 우리가 역부족이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원인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우파 세력, 그리고 앞으로 또 윤 대통령의 앞날, 이 국힘당의 앞으로 이 고난의 날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상승세라고 했지만은 이 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데서 이제 깜깜이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런 것이 거의 다 그것이 다 이렇게 추세로 그렇게 해서 당락이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패배 분석을 한번 분석을 해보기 전에 오늘 지금 12시 이제 50분이 지금 됐는데요. 지금 이재명의 계산동 자신의 자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환호성을 지르고 지금 이렇게 인사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나와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한 모습 함께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차량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한 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여의도로 지금 인사를 하고 여의도로 지금 국회의사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많이 모였는데요. 자, 우리 첫째로 패배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하자면은요, 내란 계엄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서 결국은 프레임 전쟁, 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이 머리를 잡고 기둥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역적인 아무리 무슨 범죄 집단 후보다, 패륜 가족이다, 뭐 경제의 어떤 능력이다, 뭐 청년 문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여기에서 내란 계엄의 잔당들, 그리고 우두머리 이렇게 하면서 몰아붙이는 데에, 자,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발을 빼고 하는 바람에 이 뭐니 해도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이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속에 있었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이 괴물 독재 세력을, 그리고 국회의 이 탄핵 방탄, 이 독선에 대해서 너무도 지나쳤다 하는 사실들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데에 45%까지, 처음에는 너무도 놀랬지요. 그렇게 45%까지 사람들을 설득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이 체제를 우리가 지키고 종북 반국가 이 파렴치한 세력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정투표도 분명히 이것은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없잖아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한 것도 그것도 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밀고 나갔었으면은 반드시 45%만 설득을 다시 그 바닥에 하는 사람들 했으면은요, 이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꼿꼿 김문수도 결국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머뭇거리다가 끝부분에 그냥 계속 치고 나오니까 휘청거려 버렸고, 그리고 김용태라는 이런 비대위원장 세워가지고
윤 대통령은 우리는 쫓아낸 것이다. 얼성거리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힘당의 많은 국회의원들도 또 내분을 일으키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져버렸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내란 내부 총질자들, 내란 분열 세력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것을 정리하지 못한 것.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박근혜 탄핵, 이 8년 안에 말이죠. 대통령을 둘이나 탄핵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게 정리가 되지를 못한 것이, 그때도 62명, 이번에도 20여 명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탄핵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왜 밀립니까? 예? 여기 내부 총질이 제1인자가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 이런 자들을 같이 싸워서 몰아내었으면 완전히 잘라냈어야 되는데 분탕질을 하고 총질하도록.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이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2석을 내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 패배를. 이게 윤석열 독선도 있고 김건희 무슨 무속이나 핸드백 뭐 최상병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 있었다가 할지라도 한동훈이가 이렇게 하지를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이 홍준표가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난리를 한동훈을 때렸는데 지금도 이것을 보고 오늘 저녁에 밤에 이렇게 SNS에 자신의 SNS에 이렇게 지금 말을 또 하와이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말씀했던 박근혜 탄핵 때 해체되도록 방치하고 새롭게 다시 판을 짜야 했는데 기껏 살려놓으니 온갖 잡동사니들이 3년간 분탕질만 치다가 또다시 꼴이 되었다.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 계속 방치하면 그 산 전체가 병든다. 이러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 글을, 이 말은 일면 맞는 이야기지요. 자, 거기에다가 경선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가 이렇게 또 이제 옷을 그렇게 입고 또 따로 무엇을 한다 해가지고 분열을 하고 싸우고, 거기에다가 쌍건들이 또 무슨 다른 욕심을 가지고 결국은 김문수를 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밤 3시에 또 무슨 결국은 국힘당 당원들이 또 살려내고, 자, 이러는 바람에 늦게 시작을 하고 하면서 홍준표가 또 하와이로 도망을 가고 말이죠. 자, 이런 홍준표 난도 일어나고, 이러는 가운데 TK에서는 꼴도 보기 싫다. 이제 이런 자조 섞인 일들이 저 국힘당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일 마지막엔요, 이준석이가 연합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자, 이 이준석이라는 이 젊은 의원이 이번에 7.7% 나오는데 10% 이상 나올 것으로 자신을 했겠죠. 거기에다가 15%가 나오면은 자기 선거 자금 뭐 수십억을 다 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가졌는데 이게 7.7% 이상 그 말 실수라든지 해가지고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김문수 쪽으로 조금이라도 몰리지. 그러니 9% 10%에서 7.7%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연합을 함으로 해야 됐는데 하지 않음으로 자기 설당이 어딥니까? 친정집으로 거기 뭐 그렇다고 거기로 이재명한테 갈 겁니까? 자, 이렇게 연합을 자기도 망하고 국힘당도 망하는 짓들을 했습니다. 연합을 했으면 39.3% 플러스 해서 8% 하고, 청년들이 또 2대남 30대가 남자들이 이준석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러면은 이 청년들의 바람과 바람 효과로 해가지고 일어났으면은 이번에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프레임 전쟁에서 치고 나가고, 우리가 광화문에서 그 아주 엄청나게 비바람 추위를 몰아 견뎌가면서 철야해가면서 싸웠던, 그리고 계몽시켰던, 그리고 또 전국으로 뭐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계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45%인데 이거하고 이준석의 문제만 했으면은 이게 가능성이 있었는데
정말 이 후보는 너무도 좋았던 후보입니다. 후보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여기에 조금 아쉬운 것이 프레임 전쟁에 직진 돌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안 했던 거, 여기에 이제 패배의 원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